자, 일단 대우건설의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막 거래를 또 수반해주고 있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전략도 병행을 하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주력 주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APR도 지금 4%의 변동인데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면서의 흐름입니다.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죠. 그래서 APR 쪽에 문자를 먼저 발송을 좀 하겠습니다. 문자 발송을 하고 지금 이제 검색기 쪽에서 APR 같은 경우 전체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검색기 쪽에서 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떠 있지는 않네요. 일단은 오늘 검색기에 뭐 삼성전자가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검색기에 뜰 정도의 흐름이다 이런 경우는 없죠. APR도 있고 하나솔루션도 이제 51,200원 고점 돌파 시도 부딪히고 있는데 대체시장 거래에서의 프리마켓 시장에서의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APR 매수는 내고 그럼 바로 연달아서 하나솔루션의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테니까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APR은 26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26만 3천 원 공방이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오고 있고 36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3월 목표주가 50만 원으로 상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3월 13일 날 매수 사인을 드렸고 APR 한번 좀 작업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APR도 AI 쪽의 작업을 좀 학습을 해놓읍시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대우증권의 건설이죠. 대우건설을 자꾸 대우증권이라고 해요. 대우증권 쪽에서 7,681% 수익률 타이틀을 거기서 만들어서인지 어쨌든 하나솔루션도 이제 51,400원까지 치고 들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의 흐름이고 뭐 대우건설은 끝없이 날아가네. 200만 주 또 넘깁니다. 매수의 기준은 검색기에 떴기 때문에 그 검색기에서 뜬 이후의 흐름에서 재진입 이탈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이탈이 없었으면 누적 수급이 뭐 어마어마했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APR의 매수 사인을 냈기 때문에 APR 영상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영상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3일자라서 PPT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APR PPT 뭐 활용을 우리가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입니다. 거래가 어쨌건 뭐 수반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51,000원 오늘 5200원에 매수세를 일단 냈었고요. 그 51,000원 여기서 조금만 더 거래가 터지면 하나솔루션도 검색기에는 뜰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대우건설은 뭐 22% 다시 이제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상한가의 기준이 설정될 수도 있겠어요. 원전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두사에너빌리티나 이런 쪽보다는 시가총액이 6조 이제 막 넘기고 있는 기존에 한 3조 이하였죠. 그런 종목의 대우건설의 변동이 지금 또다시 더더욱 확장이 돼 있습니다. 930쪽의 진입 신호라든가 이런 게 가장 멋들어진 진입 신호 될 것 같아요. 12,840원에 오늘 진입 신호 나왔습니다. 검색기만 있으면 뭐 이 정도의 흐름은 뭐 무난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검색기를 VVIP 방에서는 이렇게 HTS 버전을 갖고 계시는 거고 다른 분들도 검색기 이 정도만 갖고 계셔도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현대건설에 대한 병행 부분은 뭐 일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대장주의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되는 게 옳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대우건설 쪽의 기준은 지금 14,880원인데 이쪽이 상한가까지 뭐 예를 들어 찍어줘야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 얘가 여기서 꺾인다면은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제 수급 논리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의 기준과 함께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은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위치는 1분봉에 100만 주씩 터져야 되는데
뭐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한 번에 뭐 40만 주, 50만 주 뭐 이렇게 30, 40, 50만 주 한 방에 들어오기 때문에 분봉의 거래량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표시를 내놓는 부분이 이제 네 번째 기준까지인데 요 자락도 좀 아까워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을 잡고 있죠. 15%대 이상까지는 따라붙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15%, 15.99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여유롭게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시 잠시만요. 10분 기준에 280만 주, 그러니까 20분 기준 여기는 딱 요 자락의 기준이고 요 앞부분을 이제 넘기면서의 흐름이 됐고 가격 기준은 대략 한 요 정도 14,450원 정도 기준에서의 슈팅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따라붙을 수 있었던 범위가 일단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놓고 봐야 되니까 전일 종가가 얼마였어요? 종가의 기준이 12,110원이었네, 그죠? 12,110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5%, 116, 12,110원 곱하기 116 해주면 14,040원까지가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였어요. 거기 줄을 거놓겠습니다. 14,040원.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아쉽게 됐는데 왜냐하면 공식적인 매수자를 안 내서 그러니까 게을른 윤정도가 혼나야죠. 뭐 13일 정도에만 더 들여다봤다면 그러니까 2월 달에도 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못 봤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기준에서 이제 좀 멈춰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볼게요. 우리의 기준은 일단 이제 검색기에서 뜬 것도 줄을 쳐놔야겠네요. 12,840원. 그래서 요 가격대 기준에서부터 이제 몇 선이 나왔죠. 12,840원. 여기. 1차적으로 슈팅 나오고 난 이후의 흐름인데 거래가 추가적으로 실리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결론은 이제 거래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완벽하게 앞전 거래량이 가장 많을 때 8천만 주였는데 그걸 넘긴단 말이죠. 그죠? 3월 13일 날 8천만 주. 그걸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는 기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앞전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면 꼬리 달릴 때는 차익 실현하고. 그래서 100만 주 기준에 지금 요 줄 쭉 잡아놓은 게 지금 멈춰져 있는데 다시금 당겨서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야, 이거 좀 많이 아깝죠. 이제 진입 12,840원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계산 추의 기준에 거래가 수감되고 이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검색기에 이제 당연히 저자락에서 뜬 거죠. 이렇게 굵기를 조금 조절을 해보고 5로 조절을 할까요? 그렇게 해서 요 라인까지 치고 갈 때 이제 빠바방 치고 갈 때 거래가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매직 시그널에서도 매수 신호 나오고 쭉 당겨질 때 기준인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이제 확장될 때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개장 초고 이제 평상시 그렇게까지 들여다보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는데 프로그램 수급까지 확대돼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프로그램 월등히 어마어마한 이제 슈팅이 나온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 자락. 여기 거래량이 이제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라인에서 드디어 이제 100만 주 단위의 거래량이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14,000원을 넘어설 때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그 수급 범위가 100만 주 단위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입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뭐 이런 기준은 그게 이제 실질적인
시장에서 사용한다는 그 프로그램 매매 기준이 아니고 그 시스템 매매 부분을 알고리즘 수식을 넣으면 이제 종목이 이제 뜨거나 했을 때 그것을 종목 검색기식으로 쓰는 거라든가 혹은 자동 매매 기능으로 쓰는 그런 거는 전부 이제 개별 기준에서의 시스템 매매인 거고, 프로그램 매매는 펀드 매니저들이 뭐 조 단위의 자금을 운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자금을 운영할 때 일일이 종목별로 손으로 다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 수식을 넣어두고 그 조건 수식대로 움직임 가져가는 거, 그렇게 해서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일단은 어찌됐든 액티브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뭐 시가총액 3위 현대차까지도 프로그램 매매의 상당 부분이 외국계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관들은 변동성 매매를 추종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이제 달가워하지는 않죠. 금융 당국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완전한 선진 시장이 아니어서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100%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떨어지는 물량을 잡을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만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다, 매수가 들어온다, 이런 거는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에서 일단 들어온다라고 추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이 좋거나 움직임이 좋거나 했을 때 전체 기준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고, 대우건설이 지금 이제 19,000원대를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천천히 설정을 해도 되고, 개별 매매 기준은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단은 어찌됐든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자락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연달아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 수치도 저도 이제 좀 전에 봤는데도 뭐 저도 하루하루가 기억력이 쇠퇴해서, 그러니까 100만 주 단위, 130만 주 단위, 그다음 이제 줄 거드린 부분들이 의미 있는 이제 수치가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200만 주 단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눌려져 있었잖아요. 눌려져 있을 때 수급이 사실상 뭐 예를 들면 200만 주 들어오고 저 고점을 넘겼는데, 다시 이제 미끄러질 때 가장 좋은 거는 수급이 안 빠지고 눌려져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뭐 매수 기조는 아니지만 38만 주 정도의 매도가 있던 하나솔루션이 지금 10만 주로 줄었어요, 매도가. 그럼 28만 주 수준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되눌릴 때의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오히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얘도 지금 주식수가 4억 1,500만 주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 자체가 300만, 260만 주, 280만 주까지 보고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급이 이제 단계별로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막 들어올 때, 눌림목이 형성돼 있을 때, 이럴 때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눌려졌었다면, 그럼 들어가기가 아주 좋죠. 들어가기가. 근데 그 부분이 제한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100만 주, 160만 주, 170만 주 이렇게 들어왔다가 밀려 내려갈 땐 막 40만 주, 50만 주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하잖아요. 얘네가 빠져나가는 건지 또 다른 애들의 손바뀜인 건지. 결론은 그런 흐름이 지속돼 있었는데, 눌려질 때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 일단 요자락 마지막 이제 기준이 되겠죠. 14,040원이 15.99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스틱 나오고 나서의 흐름으로 잡는다면 딱 뭐 요 정도까지가 큰 맘을 먹고 나 변동성 매매할 거 손절 잘할 수 있어 라고 했다면 딱 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요때가 이제 수급이 확장돼 있을 때예요. 여기가 280만 주까지 이제 확대될 때입니다. 앞전 고점 넘길 때. 그러니까 고점 넘기면서 여기 보면 거래 터져 있죠. 가운데 그 검은 색깔 줄 때문에 안 보이긴 합니다만 다 터져 있는 거예요. 터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 위에 매물을 그냥 한 번에 50만 주씩, 그러니까 30, 40, 50 이렇게 들어와요. 수급이 한 방에.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개인이냐는 거지. 아니야, 다 외국인이야.
그죠?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3월 3일, 3월 4일이 시장 폭락할 때 아니에요. 수급은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외국계에서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프로그램에서 이제 들어온 저수급이 떨어지는 물량만 받으니까 주가 팡팡 밀릴 때 받은 거니까. 그리고 돌릴 때 기준은 뭐 어찌 보면 작게 돌린 부분인데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흥분해서 들어올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저 기준에 있어서는 걸어놓고 매도를 한다.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200만 주를 걸어놓고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기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270만 8만 주까지 형성된 10시 19분. 그러니까 여기에 딱 여기 지금 여기. 그러면 저 자리에 매수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들어와요? 19분 25초, 19분 32초인데 둘이 합치면 60만 주예요. 60만 주를 그냥 위로 한 방에 썼다는 거야. 개인들이 그렇게 써요? 안 쏘죠.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들어온다 하면 뭐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고 위로 저렇게 쏘는 거고 밑으로도 똑같이 때려버립니다. 밑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의 경우 또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온 종목의 거의 뭐 99%는 간혹 이제 뭐 소형주에서 나잡아가시하고 맘먹고 하는 애들 빼고는 나머지 종목의 정상적인 99%의 기준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의 방향성에 따라서 매수 강도, 매도 강도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지 뭐 개인이 흥분해서 개인이 사재 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개인이 방어를 해서 외국인이 팔았는데 안 밀렸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있든 매도가 있든 중요한 거는 아니 뭐 하나솔루션도 38만 주까지 매도가 있었지만 밀려 내려갈 때 마이너스까지 밀리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요 수급이 지금 멈춰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 수급이 확장되느냐 확장됐느냐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것만. 그렇게 해서 확장돼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 윗방향 흐름으로 연동이 돼 있겠죠. 오늘은 그 13일 날과는 다르게 현대건설 쪽에 있어서는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건설은 뭐 3%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대우건설 부분이 이제 뭐 상한가를 가느냐 6조를 넘겼으니까 일단 시가총액이 뭐 가볍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기준이 이제 우리가 편입이 됐던 신호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자락 이 위치다. 그게 12,840원이다. 그 부분이 검색기로 보시면 이런 위치가 된다. 그래서 검색기를 좀 활용하시고 가져가시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고요. 대우건설 쪽이 지금 재진입 이후에 매도 신호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지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건설 쪽의 기준에 15,050원에 고점이 형성돼 있고 오늘 편입 기준 가격은 12,840원부터 매수 신호 나왔고 그리고 1.5 밀리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한다는데 사실상 1.5가 밀린다는 거는 쉽진 않죠. 뭐가 쉽지 않냐면은 변동률이 20%대 후반까지 중반 후반까지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1.5 툭 건들면 나오는 변동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개별 매매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3%의 기준 14,600원이 훼손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5% 밀리면 이제 전량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까지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텍스트로 작업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올려놔 드릴 거예요. 올려놔 드릴 건데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케빈님이 오늘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AI 속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제 와서 30만 원, 170만 원이 우리는 이미 실적을 바탕으로 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기준에서 12,830원이네요, 그죠? 12,830원의 기준에 진입 신호가 형성이 됐다라고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슈팅 나온 부분이 14,340원일 때가 진입 이후에 11.77이고 얘도 뭐 빠르게 업 해주세요. 두 번, 세 번 작업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종목 기준에서는. 그럼 이걸 언제 올려드렸느냐가 중요한데
대우건설 여기 있네, 그죠? 13,080원. 그러니까 검색기에 뜬 가격이 12,840원이라고 한다면 13,080원에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고, 그리고 방 안에서는 갈등을 무지하게 했죠. 대우건설입니다 하고 VVIP 방에서는 대우건설 아예 띄워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편입을 안 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띄워놓고 들여다보고 있었죠. 결론은 띄워놓고 들여다보고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에게 오늘 완벽한 매수사인까지 문자까지 나가고 메타방도 과감하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급 범위에 있어서 수급이 주가 눌리는데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게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박스 쳐드렸을 때 빨간색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요거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아시겠냐고. 솔직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메타방도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부분이 14,500원 뭐 여기까지 따라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14,500원까지 이제 뭐 만약에 따라붙는다 해봐야 고점이 15,000원이기 때문에 500원 수익 내려고 무리수 드는 그것도 문제죠, 어찌 보면. 근데 따라붙을 수 있었다는 개념은 뭐냐면, 저기서 프로그램 수급이 주가가 횡보 눌려 있을 때, 눌려 있고 횡보할 때 여기서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물량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80만 주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 수급까지 이제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여기에서 차익 실현의 범위나 뭐 기계적으로 밀려 내리면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14,890원 아까 공방이었는데 고점이 어찌됐건 여기서부터 160원이 더 올라갔고, 근데 꺾여져 내려올 때 수급이 확장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전량 차익 실현하느냐 아니면 유지하고 오버나이트 하느냐, 그런 기준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서 설정을 잡는다면은 일단 차익 실현 범위가 1.5는 너무 그 변동 범위가 촉박하고 촘촘하고 너무, 그래서 2% 3% 이렇게 기준 잡을 때 3%가 14,600원 정도가 돼요. 14,600원 정도가 이제 3%의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옳다. 수급이 뭐 진짜 미친 듯이 들어오는, 밀리는데도 수급이 막 들어와. 그럼 모를까. 그래서 여기 14,800원과 14,400원 중간에 있는 14,600원, 그리고 5% 밀리면 그거는 이제 전량 매도의 기준이 좀 설정돼야 된다. 라는 부분에 설정 범위가 이제 14,400원에서부터, 아니 14,600원에서부터 이렇게 14,300원 수준까지를 검색기, 종목 매직 계산기에서의 기준으로 차익 실현의 범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훼손이 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15%대까지만 따라붙는 거니까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무조건 최소 1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 매직 시그널의 기준에서 영선은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매수의 기준이 잡힐 수 있는 범위가 요 라인들,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을 유지하고 또 고점을 넘겨줄 때,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때 이제 이런 부분이 파란색으로 매도의 기준이냐 아니면 초록색의 중립의 기준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급을 우리가 프로그램 수급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급이 일정 범위가 유지되고 눌리는 거는 그렇다면은 그걸 감내를 하는 거고, 감내했다가 이제 매수를 기대했는데 매도로 확 전환이 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뭐 빨간색으로 그냥 설정을 해놨습니다만, 아마도 수급이 다 형성돼 있는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거래 터지고 양보일 때 저때 빨간 박스를 그려놨고, 나머지 부분들의 기준은 설명드린 것처럼의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터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박스의 기준, 편입의 기준이다. 그리고 다시 수급 확장되고 프로그램 확장되고 들어올릴 때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에 우리 기술의 변동률이 400% 이상이니까 굉장히 좀 불편했다라고 한다면,
대우건설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또 재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재건에 대한 현실성은 좀 떨어지죠.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글쎄요, 이 정도의 슈팅까지 나올 내용인가라고 고민은 해요. 근데 뭐 상관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한 4천억 정도 나오나요? 걔를 70조까지 땡긴 거니까. 응? 1조 4천억인데 영업이익 1조 4천억짜리 70조까지 땡겼어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응? 그래서 결론은 그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일단 모멘텀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 보시면 시간별로 이렇게 들어올 때 한 방에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손바뀜이냐 아니면 이렇게 때려 들어오고 나서 차익 실현으로 단행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건데 결론은 뭐 여러 군데서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근데 주력적으로 들어오는 쪽은 어느 쪽에선가 이제 액티브 쪽, 자금력도 있는 액티브 쪽에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제 결론은 후속으로 왜 움직여라고 이제 따라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니까 얘가 원전주야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 물론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변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 노출되어 있는 이슈잖아요. 결론적으로 280만 주까지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뭐 280만 주겠네요. 그 이상으로 들어온 300만 주 넘어간 그 수급은 일단 없어요. 그죠? 그래서 280만 주, 300만 주라고 만약 가정을 했을 때 그 흐름 속에 오버슈팅이 섞여 있는 거고 마지막 줄 거드린 그 라인이 2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5분봉으로 다시 당겨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3%가 넘어갔기 때문에 매직 계산기에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 실질 검색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를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입 이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탈퇴가 나와 있죠. 진입 이후에 진입 그리고 재진입 탈퇴 굉장히 깔끔합니다. 5분봉으로 보면 뭐 진입 재진입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깔끔하죠. 그래서 이 탈퇴 부분까지 이제 그 대우건설은 잘라야 되는데 탈퇴 신호가 유지돼 있어야 돼. 그리고 조금 전에 주신 게 어느 쪽에서 올라온 거죠? AI 쪽인가요? 그렇죠. 930쪽. 930쪽이 가장 이쁘고 실질적으로 6개 종목이 그때 떠 있었고요. 그러니까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아요. 930 기준에 지금 4종목, 삼성전자를 포함한 4종목.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어느 종목 검색기에서 4종목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삼성전자다? 그런 검색기가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농담해라. 없겠죠. 없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거고 농담해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이렇게까지 꺾여 내려오기 전까지 충분하게 매매 기준을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기준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 차익 실현 범위의 가격대를 설정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외부에서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다 오른 다음에 뭐 또 혹은 다 밀려 내려가고 다 깨져 내려간 다음에 매매 사인 주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유료 가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VVIP 방에 오시라는 거죠. 우리 그 드디어 이제 그 받아 가셨는데 우리 강연에 오셔서 우리 그 누구시죠? 테라티스 선생님께서 검색기 HTS 버전 가지고 가셨잖아요. 가져가셨는데 그래도 또 매매를 못 하셨다면 SVIP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VIP 방에서 이제 VV로 오셨고 VV로 오셨는데 포트폴리오 이제 그 설정하신 부분이 장이 흔들리면서 이제 일부 약보합권까지 편입 단가 대비
내려가신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90%니까. 응? 테라티슈 선생님께서도. 결론은 그렇게 비중 잘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10%의 비중을 6종목이 아닌 한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검색에 뜨는 종목 집중할 수 있고 매도 신호 받을 수 있다. 그것조차도 이제 또 힘드시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 SVIP로 오셔서 좀 더 타이트하게 그 관리를 받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녹화를 뜨고 있을 때가 15,000원까지 올라가던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14,900원일 때는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전략도 또 잡아드릴게요. 지금 주가 이제 변동률이 18%인데 혹시라도 15%대까지 내려오는데 수급이 크게 개선된다라든가 하면 뭐 또다시 들여다볼 수 있죠. 그래서 12,110원이 이 종가로 이제 끝났고 12,110원 그리고 14,900원이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등락 범위가 될까요? 23.04 정도 되겠네요. 거기서부터의 기준을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검색기에서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그때가 14,900원 이 정도의 기준이 되겠죠. 10시 한 44분 정도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직 계산기에서 차익 실현 나가는 그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변동이 크죠. 고점 대비 지금 뭐 4%, 5%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찾아 들어오세요. 지금 쭉쭉 뻗어 올라갈 때의 기준과 또 밀려 내려올 때의 기준. 올라갈 때는 막 너무너무 좋은데 내려올 때는 야 이거 왜 내가 차익 실현 놓쳤지? 어디까지 밀리지? 어디서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지? 왜 종목 검색 매도 신호 나왔는데 매도를 안 했을까? 그럼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지. 검색기를 윤정도 수식으로 만든 건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유튜브 이렇게 돼 있어요. 유튜브 보시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 보시면은 삼성전자 교육부터 하나솔루션, APR까지 셋 다 난리가 나 있죠. 하나솔루션 어제 AI 작업해서 뿌려드렸고 APR하고 삼성전자를 오늘 AI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기술 AI 작업해 놓은 거 있어요. 그죠? 우리 기술 작업해 놓은 거 찾으셔서 우리 기술도 한번 뿌려주세요. 지금 다른 거 나오기 전에 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 대우건설 AI 작업하겠죠. 왜 우리 차익 실현까지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2+1을 VIP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VVIP 1개월을 가입하시는 게 낫다. 그래야만 오늘 같은 경우도 개장 초에 아예 대우건설을 끄집어 내놓고 대우건설입니다. 대박 나셨죠. 이런 기준과 함께 설정 범위가 잡히겠죠. 그럼 편입의 기준 잡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쫓아 붙는 가격대가 14,000원이라고 잡았을 때 14,000원이 아니죠. 14,040원? 오케이. 거기서부터 이제 뭐 1,000원의 기준. 작으면 작은 등락 범위 7%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2,830원부터 매수산이 나와서 13,000원대 중반 정도만 잡았어도 10% 이상입니다. 최소 범위가. 그죠? 처음 떴을 때부터 잡으면 뭐 어마어마하고 지금 꺾여져 내려왔으니까 탈퇴 신호까지 해서 진입 이후에 수익률 좀 올려주세요. 녹화 끝나기 전에 한번 볼 테니까.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서 검색기 이제 뭐 추가되는 부분하고 그런 내용까지도 다 설정을 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검색기에서 어떻게 떴는지부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설정 내용들을 먼저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설정이 잡혀 있고요. 14,9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쭉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제
월등하게 터져 있는 기준이었고 14,900원이 23.04 그리고 고점이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150원 더 올라간 거니까 한 24% 정도 됐겠네요. 그죠? 오늘 고점이. 그리고 편입 기준가 요 설정 범위는 고가를 돌파했을 때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기술적인 분석 기준에 거래대금 교육에서 주가 변동이 확장돼 있을 때 따라붙을 수 있는 최대치의 가격,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윤정도 기분 좋다고 좀 더 따라붙고 윤정도 기분 나쁘다고 여기서 그냥 다 매도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형화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 매매 기준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죠. 윤정도가 뭐 부채도사도 아니고 감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감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합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고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주력 포트폴리오일 때 10조 이상일 때 1조 이상일 때 1조 이상일 때는 고점 대비 1.5에서 2% 조정 나오면 50% 정도 차익 실현한다. 요걸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변동률이 진입 이후의 변동률이 10% 이상일 때, 얘는 10% 이상이죠. 편입 단가 대비. 그때는 고점에서 1에서 3% 조정 나오면 50% 차익 실현하는 데인데 변동률이 크게 확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3% 이상 조정받으면 50%, 5% 조정받으면 100% 차익 실현한다. 이게 전부 다가 검색기의 기본적인 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따라붙을 때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이상일 때는 장중 특별한 케이스. 장중 특별한 케이스가 뭐예요? 상승률이 높아서? 아니죠. 장중의 특별한 케이스는 거래대금이 7상위로 올라왔다는 거.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왔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진 작업한 거 주시고 그리고 그 뿌리는 거 이제 알잖아요. 우리 기술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그 뿌릴 줄 아는 사람이 다 있잖아. 우리 기술 좀 뿌려주라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툭툭툭 넘겨주는데 뭐. 어? 그리고 일단 오케이. 오케이. 삼성전자 잘 나오고 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그때까지, 그러니까 15.99까지 따라붙어요, 우리는. 그리고 메타방은 뭐, 그 이상에서도 이제 변동성 가지고 따라붙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 기준에서의 그래서 설정 범위는 고가가 15,050원이고 24% 수준이라면 거기까지 따라붙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그게 이제 그 15%대 마지막 15.99 정도 수준이 되는데, 내려오면 무조건 편입한다 빨간색 박스가 아니라 내려오면 고민해 보겠다라는 기준이 되죠. 만약에 프로그램 수급이 280만 주 들어오다가 지금 수급 자체가 훼손이 돼서 100만 주대로 한 100만 주를 위해서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시 밑에 대서도 또 끌어올려 준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수급을 더 받아가면 재차 받아가면은 그러면은 받은 쪽에서 좀 들어 올려 주려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밑에서 받았으니까 100% 들어 올린다 이건 아니에요. 뭐 공매 대차도 공매 대차 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의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뭐 기계적으로 대처가 되잖아요. 어떻게 뭐나 있어. 그냥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신호 나오면 매도. 그리고 재편입 신호 나오면은 물량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쳤을 때 재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신규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15% 이상 못 따라붙는다니까.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텍스트로 해서 매직 계산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올려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분봉의 기준은 이제 5분봉으로 한 번 더 잘라서 보여드릴 거고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해석을 해드릴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죠. 얘는 문자 안 났으니까 비중이 없으니까 교육이고, 얘는 이제 상한가 일대 기준에서 ABL 바이오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했을 때 현대차까지도 이렇게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죠? 1월 20일, 21일, 22일 기준에. 그다음 미래에셋증권 최근 들어서의 흐름 72,000원 현재가에, 네? 명확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하는 그런 전략을 또 설정을 했었고, 77,700원 최고점이에요. 하나솔루션도 2월 19일, 20일, 그죠? 잠시만요. 네. 아이고, 스팸 전화네요, 또.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올려놓습니다. 한미반도체 차익 실현이나 뭐 하나 시스템의 차익 실현이나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교육, 그리고 언제부터 검색해 떴는지도 다 보셔야 되고, 대구건설, 그리고 현재가의 기준, 조금 전에 이제 검색기 매직 계산기 잘랐을 때 기준으로 잡습니다. 14,900원. 그 사이에 교육을 다 했고, 목표치는 지금의 변동의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뭐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설정하는 범위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잡을 때에는 10% 정도를 잡아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뭐 그 이상의 변동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6,500원으로 기준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중 고점이 15,050원이에요. 그리고 고점의 1.5%의 조정이면은 이 가격이 14,800원인데, 이거는 이제 투건 들면 변동이 나오는 범위이기 때문에 24% 변동이 나온 종목 투건 들면 1.5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별 매매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3% 조정이 나오면 그거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건 윤정도의 기준이다. 그 기준은 따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기준이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우건설의 기준. 링크 나오면 이 부분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올려놔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참조를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VIP 회원분들, 또 VVIP 회원분들, 아니 나는 문자를 못 받았는데 짜증나게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라고. 근데 이런 부분은 항상 똑같아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LS 모트리얼즈도 매매 사인이 못 나갔잖아요. LS 모트리얼즈도. 근데 결론은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죠. 그래서 상한가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의 범위, 그런 부분들, 그것을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또 매매 기준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전략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유료방에다가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거를 텔레그램 쪽도 그렇고 전부 좀 옮겨놔 주세요. 무료방에도 그렇게 해서 옮겨놔 주시면서 마케팅 팝업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우리 기술을 올려드리세요. 지금 대우건설 영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도 이제 원전주로의 분류 뭐 이런 부분에서의 흐름.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링크는 이제 우리 기술로 가자는 건데, 잠깐만요. 제가 링크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기술. 마지막 우리 기술이 제가 뭐 며칠인지 잘 모르겠는데 12일 거까지가 저한테 있어요. 일단 그거를 가져다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우건설은 이게 이제 뭐 그냥 막연히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설정을 잡지 말고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의 기준을 잡으시는 게 옳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저점 찍고 나서의 퍼센테이지, 그리고 그 15%까지만 따라붙는다 하나 하고, 뭐 아닙니다. 제가 녹화 끝나면 제가 해놓을게요. 그런 걸 다 일일이 하실 수 없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술 쪽에 영상 부분 드릴 테니까 유료방은 제가 일단은 올려놓을게요. 유료방은 VIP, VVIP 뭐 이벤트 합니다. 이거는 좀 지워드리고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그 저쪽 커뮤니케이션 방은 이제 뭐 상관없죠. 뭐 섞여져 있으시니까 그래서 다 올려버립니다. 유료도. 자, 주춤거리든 이제 하나솔루션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지금 대우건설은 맞아 이제 그 교육을 잡아야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잡습니다. 근데 우리 쪽도 이제 보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APR 좋고 하나솔루션 거래가 좀만 더 터지면 좋겠고, 그리고 거래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1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대우건설이 3위고 우리기술이 4위예요. 그리고 뭐 두사에너빌리티도 있고 휴림건설도 있고 오늘은 휴림노번, HPSP도 오늘 저기 푸차이 됐었죠. 그리고 알지노믹스도 있고 삼성전기 여전히 뭐 강세.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1, 2, 2위. 예? 오래간만에 프로그램 매수 강도 또 강력해진 거예요. 우리기술, 그다음 두사에너빌리티, HPSP, 알지노믹스. 수급이 이제 프로그램 쪽 외국계로 추정되는 쪽이 들어오니까 그런 변동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280만 주까지 들어왔던 대우건설은 170만 주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프로그램 순위 10위 안은 못 들어오네요. 한 15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띄워놨던 1분봉, 교육해드렸던 1분봉의 기준을 보고 5분봉의 설정 범위까지는 다시 재차 설정을 해서 볼 텐데 벌써 11시 13분이에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자,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맨 처음에 가격이 뜬 게 12,830원입니다. 그죠? 검색해 뜬 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래는 계속 터져 있죠. 뭐 전거래라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게 거래가 터졌다는 기준이에요. 뭐 전일 대비 20배 터진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빼놓고 일본 기준에서 이제 5MA, 20MA 거래량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체 거래량, 거래대금 순위에 20위 안에 또 최상위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요 단계별로 전부 이제 아까 일본봉에서 설명드렸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면서의 수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격의 기준이 14,040원이 이제 우리가 설정해드린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그죠? 14,040원 여기까지인 거예요. 14,040원 여기까지 더 당겨놓을까요? 여기까지가 매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윤정도의 기준, 윤정도의 교육에서는 못 들어지죠? 그렇게 멋있어요. 윤정도의 기본적인 종목 검색계 수식에 대해서. 대우증 DB증권에서조차도 야 윤정대 표 거 그 수식 노출되면 안 되는 데에서 아주 보안이 철저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 범위 1.5의 수준은 조금 전에 이제 검색기에서 보신 것처럼 1.5 개별 매매 기준에서의 수준은 14,900원입니다. 쉽지 않아요. 특권 들면 변동이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밑에서도 보면은 고점 찍고 뭐 1.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움직임이 중간에 나오는, 이거 1.5%씩 나오죠. 고점 대비. 그럼 다 잘라내야 돼? 아니잖아. 그래서 이쪽은 이제 매매 원활하신 분들, 다시 차익 실현하는데 다시 빠르게 따라붙을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으신 분들 뭐 이런 기준이고, 여기가 절반입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을 이제 하는 거고, 마지노선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게 14,300원이잖아요. 이미 그 라인도 5%도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직은 오전장이니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나는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매가 나는 원활해요. 그래서 뭐 굳이 기술적 분석, 뭐 교육도 좋은데 16%가 아닌 여기서 들어가서 나 상한가 먹고 나올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점만 잘 잡고 대처를 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다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노선의 범위는 여기가 마지노선이었다. 이게 이탈되면은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계신 물량 무조건 다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럼 나는 여기서 건들고 싶다. 그럼 15% 넘었으니까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니야, 나는 위에서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 요 라인에서 14,900원에서. 그리고 14,600원 이탈될 때 차익 실현했는데 되돌리니까 뭐 차익 실현이고, 되돌릴 때 나는 강력하게 들어갈래. 난 여기까지 다 정리했어.
근데 더 위에서 사더라도 되돌리면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럼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만 되돌릴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2줄까지 다 안 거놨는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14,100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번 그 직전 저점이. 그러면 요 직전 저점 14,100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의 중요성은 이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1분봉 아까 설명드릴 때는 그래도 뭔 소리인지 조금 알아들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 줄 박스 쳐놓은 게. 마찬가지예요. 5분봉 지금 그리면서 설명할 때는 다 알아듣는데 어떻게 이제 나중에 볼 때는. 그래 결론 무조건적으로 VVIP방에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들으셔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 부분도 이렇게 해서 박스 쳐드리면 이게 뭔 소리인지는 이제 얘는 간단하니까 기본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 그래 먼저 배웠지 최소 300만 주 이상 터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상한가까지 가겠다. 추이 추세로 다시 14,900원, 15,000원까지 올리려면은 최소 200만 주는 이제 터져줘야 되는구나. 최소. 5분봉 기준에. 1분봉에서는 1분봉에 100만 주고. 그리고 지금 데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꺾여져 내려와서 분봉, 5분봉에서. 골드가 다시 나와야만 영선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던가 프로그램이 월등해져야만 이 그 꺾여서 돌릴 때 꺾인다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또 크로스가 나온다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들어오든 아니면 수급이 들어와 있든.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개장초의 기준과 직전 고점을 넘길 때 수급이 들어오면 슈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14,040원까지 이제 매수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 위쪽으로는 안 따라 붙는다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고. 그러면 고점 넘기고 다시 되눌렸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 있었다면 그럼 여기서 다 매수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걸 우리 아들놈한테 좀 가르치고 싶은데 안 배우겠대. 겁난다고. 자긴 배팅 못한대. 지금 고2인데 야 네가 매매하는 게 아니라 쉽게 교육만 받으라고 교육만 해도 싫대.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원칙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초기에 맨 처음에는 밀려 내려올 때 수급이 꼬였었다 그랬잖아요. 꼬이고 수급도 정체고. 그러니까 여기는 관망 내지는 차익 실현이에요. 아까처럼 설정을 해서 3%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지라고. 그래서 이탈이 한번 있었어요. 그럼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 맞는데 다시금 어떻게 됐어요? 돌렸죠. 그래서 따라붙을 수 있는 게 14,050원, 40원.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 아니지. 강력 매수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아름아름 받아가는 모습이 확인된 거야. 이 고점을 넘길 때보다 프로그램 매수가 더 확대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슈팅을 주면서 280만 주. 거래가 빵. 그러니까 밑에 돌릴 때 꺾이고 돌리고 크로스 골드 나올 때 다 매수.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 나온 건 결과물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녹화할 때가 15,050원을 못 찍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기준에서는 매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꺾여져 내려가면서 수급이 100만 주 정도가 출회가 되죠. 손바뀜 출회든 뭐든 100만 출회가 됐잖아. 그럼 차익 실현인 거야. 이건 명확하잖아요. 데드까지 다 나온 거잖아. 그리고 돌리면 고민해서 편입을 할 수 있는데 차익 실현한 분들에 한해서만 약속했잖아. 그래서 녹화하는 윤정도는 얼마나 지금 속으로 죄송할까. 안 그러겠어요? 라이브 방송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야 이 녀석아 명확하게 매수 이렇게 했어야지. 금요일날 29%까지 올라왔던 대우건설을 공부도 안 하고 이 녀석이 아주 그때 공부해놨으면 지금쯤 거래 터지고 8천만 주 넘길 수 있는 이런 수급이 형성됐을 때 무조건 강력한 매수 이랬을 거 아니냐. 그렇게 혼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얘도 교육을 받아놓고 앞으로 계속 거래가 당분간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니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또 봐야 되니까 오늘 교육 받고 내일부터라도 오늘 장중에서라도 매수해요. 그럼 쫓아오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얘가 아니고 하나 솔루션이 됐다. 하나 솔루션이 지금 3.74인데 걔가 슈팅이 나와서 매수를 강력하게 할 때 이런 기준에서 다 전략을 설정해서 매수세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매수해! 했을 때 따라오시라고.
맨날 윤정도 혼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주식 분야는 저보다 안 되니까 가입하셨잖아. 이왕 가입하셨으면 아이고 선생님 하면 되지. 그거를 종목마다 다 빠지고 9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얼마나 지금 행복해. 입이 찢어져 있어야지. 양손 가득히 선물을 갖고 오지 못할 망정 말이야. 220만 원씩 내고 강연에 오시는 분들이 윤정도한테 화내시려고 오시겠어요? 그만큼의 신뢰가 있으니까 오시는 거잖아. 근데 오셔서 잉잉잉 하고 잉잉 대시면 또 윤정도가 그걸 또 착하게 다 아이 그러셨어요 하냐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시점 딱 되면 아이 환불해 드리세요 그래 버리지. 서로 피곤하게. 그렇지 않아도 장중에 눌려있고 그러면 서로 짜증나는데 안 그래요? 결론은요. 장중 저점 형성 이후에 2% 반등 시에 재편입 기준 또 편입 기준 그러면 조금 전에 요 초록 색깔로 지지라인 잡아놓은 게 14,100원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올라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중에 맨날 그러잖아요. 오버슈팅 나온 종목 말고 우리 주력주에서 3에서 5% 올라가다 밀렸든 아니면 음봉 떨어져서 뭐 3에서 5%, 7%, 10% 밀리든 그럼 그 밀린 자락에서 되돌릴 때 뭐 1에서 1.5 또 혹은 2% 돌림 들어갑니다 했잖아. 얘는 변동률이 크니까 2%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300원이니까 14,4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위치 정도에서 뭐다? 초록 색깔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그러면 초록색이 아닌 빨간색인 거죠. 근데 지금은 280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가 밀려 내려오는데 500만 주, 600만 주, 700만 주 막 1.5%, 2% 쌓여가는 와중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야 대샀든 아니면 추가로 샀든 산 친구가 슈팅을 줘라.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산 건지 아니면 들어 올리고 있는데 다른 애가 때려가지고 사던 애들이 떨어지는 물량 계속 받고 있는 것이든 어떤 쪽이든 이게 5분봉이에요. 그리고 일주월봉 다 볼 건데 일봉 보시면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터질 때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1월부터 다 봐야 되는 게 옳은데 그건 주봉 월봉으로 보고 나는 이 대바닥에 사가지고 초대박 났어요. 뻥치지 말라 그래. 이때 겨우 이제 거래가 터져서 이제 막 거래 터져서 거래대금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수급도 꼬여 있고 그럼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이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이고 관망하다가 이번에 다시 사야지. 근데 여기서부터 산 수익을 다 뭐 수익 났다 하면 되겠냐고. 근데 윤정도도 똑같아. 왜? 2월부터 땡겨가지고 2월부터의 기준에서 이날부터 2월 10일부터 검색계 포착됐습니다. 왜? 그 전에 뭐 2월 4일 날 혹시 검색계 있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2월 4일. 2월 4일. 그래서 2월 4일 날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검색계 포착되고 OMA 20여 명의 거래량을 터뜨렸으니까 아마도 거래대금이 약해서 떠도 AI 쪽이나 겨우 떴을 텐데 2월 4일 날 검색계 뜬 거 한번 있나 보세요. 이날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누적 수급 수익이 전체 수익이냐 아니지. 벌써 이미 이럴 때 다 정리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편입의 기준을 검색해 뜨는 날. 그리고 이럴 때 차익 실현이 됐든 아니면 손절이 됐든 삼성전자의 압축이 됐든 왜? 결과론적으로 윤정두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폭등으로 돌려지고 있는 거지만 저 당시에 시장이 초전박살 난다, 전쟁 난다, 다 죽는다 라고 설정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어느 누가 여기서 되돌린다고 얘기했어. 근데 되돌리는 게 윤정두의 전략대로 형성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감안해서 가장 펀더멘탈적으로 긍정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일단 피신하자.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따라 붙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익이 나는 거는 13일과 오늘뿐이 없어. 근데 13일 놓치고 오늘 또 놓쳤어. 그럼 윤정도 혼나야지.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거래가 터지고의 흐름에서 전략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오시고 따라 붙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서는 일주 월봉을 다 이제 놓고 보실 건데 월봉의 기준에서도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저기 앞쪽부터 해서 뭐 사상최대치고 좀 저기를 안에 시가총액이 달라요. 그런 기준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월봉을 어차피
앞전 저런 부분에 이제 그 희석돼 있는 이제 주가 범위가 있으니까 저기 부분을 반영한 월봉에서는 이제 제한적으로 놓고 볼 거고요. 그리고 요 기준에서 월봉을 꼭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5년 거래량 거래대금의 중요성을 설정을 잡고 10월, 11월 이쪽으로 잡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뭐 사실은 로그 차트로 보시면 지난달 대비 올라온 폭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보시면은 지금 많이 올랐. 벅찬데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아예 작년 4분기까지도 거래가 아예 없었고, 올해 들어서 겨우 거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월부터 거래 터질 때 기준에 상승 장악 확인형입니다, 저게. 땡겨서 놓고 보시면. 그죠? 상승 장악 확인. 저 때 들어가는 건데, 저 때는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은 할 수 있어도 뻥이라는 거지. 뭐가? 말이 안 되잖아. 거래 대금이 자체적인 거래 OMA 20MA를 넘겼다.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래량이 터졌다, 거래 대금이 터졌다의 기준 뭐라 그랬어요? 자체적인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이거를 로그 차트로 한 번 더 잘라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볼 수 있다. 전월만큼, 지난달만큼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은 지난달의 흐름에만큼 움직일 수 있겠느냐의 설정 범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로그 차트로 보시면 지난달 대비 몸통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절반이에요. 꼬리 달고 내려갔던 순간적인 낙폭 말고 로그 차트로 보시면 절반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그 차트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연봉도 놓고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연봉도 볼까요? 뭐 이게 늦은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다. 그리고 로그 차트로 보면 이 정도고, 지금 연봉 기준도 뭐 하나 자르죠. 뭐. 연봉 기준에서 저 위치까지 기술적으로 열려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가 터져 있으면, 거래만 더 터지면, 또 저것도 입이 간질간질한데 뭐냐면은 저게 지금 저 고점을 찍을 때가 아시다시피 이제 2007년이란 말이에요. 글로벌 경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을 때 기준인데 커넥션이 심했죠. 그래서 중동발 내용들이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급은 이제 다 같이 다 넣어놓고 이제 수급 범위를 설정을 해서 다 보여드릴 건데 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작년부터 이제 거래가 전혀 없던 거래들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뭐 지금 기준에서도 제한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빼고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볼까요? 수급을 빼고 거래 대금으로. 왜냐하면 수급 월봉에서 이제 놓고 볼 거니까. 그러면 작년 9월 26년 1월 9일 26년 1월부터 다 봐? 1월 2일부터 주봉 다 볼까? 다 볼 필요가 있나? 2월부터 봐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하여간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장악 확인형도 있고 다 있는데 거래 대금이 어때요? 그렇게 눈에 안 튀나? 안 튄다고 볼 수도 있나? 근데 지금의 거래 대금 거래 대금 빼자 그러면 빼고 소나 모멘텀 차트 지속 우상 얘도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누적 수급 봅시다. 누적 수급 보고 앞부분도 그러면 다 빼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2월부터 어차피 우리가 이제 2월 기준의 수급부터 볼 거니까 2월 오늘 수급 마감 이후에 이제 잘라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잘라놓고 대체로 이렇게 2월 아마 첫 거래일 그때부터 뭐 수급이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28일 2월 2일부터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2월 2일. 그렇게 해서 2월 2일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크리스 매수 최상위에 아마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그렇고 전 거래일까지 누적적인 부분이 외국인이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이 변동성을 많이 줬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얘도 유통 물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유통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1,700만 주까지 물량을 뺏어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기준에 오늘 아무래도 이제 편입금 준 설정 범위가 있겠죠. 뭐 연기금도 들어와 줬고 단기 성향의 사모펀드까지 더 오늘 만약에 들어와 있는 기준이라면은 뭐 기대 요인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1,380만 주 해봐야 4억 5천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1,500만 주죠. 4억 1,500만 주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겠다. 57%가 내주 지분이고 외국계가 11%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제 이게 한 3%대 수급이잖아요. 3% 가지고는 좀 모자라. 이제 매집의 첫 단계다. 첫 단계다. 이걸 매집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근데 만약에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1.5배에서 2배 정도로 잡아주게 돼, 2배로 잡아줬을 때 한 5%대 다른 종목의 매집 효과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월 02일부터의 수급인데 3% 그러면 20-30%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들어 올려야 돼요. 최소 20-30%. 근데 지금 이제 그 유통 물량까지를 감안해서 5%라 그러면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평단이 얼마일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슈팅 때문에 프리미엄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과 함께 이제 설정을 많이 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격이죠. 종목의 이격. 21선, 61선 대비. 그게 이제 5일선, 11선이어도 되고 11선, 21선이어도 됩니다. 근데 그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은 땡큐한 거고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불편한데 얘도 그 간격이 결론은 좁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13일 오늘 슈팅 나와서 확장이 된 거고 3월 3일, 3월 4일, 2월부터 누적 수급이 계속 있었는데 그 수급 때문에 이제 급격히 좁혀졌던 부분 그러니까 9,100원 평균 단가가 되네요. 그죠? 전일까지. 그랬을 때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런 계산을 하고 보고 있었다면은 뭐 대우건설 진입하기 좋다. 그래서 금요일 날 얼른 따라붙자 이랬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윤 정부는 그 원전주에 대해서 그닥 그래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90% 몰빵. 그 수익률이 더 값져요? 얘가 더 값져요? 삼성전자 20만 원 위에서 거래된 거 4일뿐이 없다니까. 대우건설을 몰빵할 수는 없잖아. 개별 매매 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중에 대한 설정 범위가 필요한 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솔루션도 51,400원 넘기고 51,500원 공방 나오면 매수를 잡아드릴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전일까지의 기준에 있을 것 같은데 대우건설 순위가 없나요? 몇 위쯤에 있으려나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어휴 순위 없네. 여기 밑에 있네. 요 밑에. 그죠? 너무 멀다. 그러니까 오늘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오늘 수급이 만약에 들어와 있는 기준이다. 그러면은 이제 저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순위가 뭐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자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일 기준에서의 수급만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2월 달부터로 놓고 보시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월 이거 뭐 그때 우리가 다 잘라놨으니까 2월 2일 날 순위에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뭐 2월 2일 그리고 2월 10일 써놔야겠다. 2월 2일 10일 또 순위를 보려고 그래요. 11일 12일 그리고 19일도 쌍끌이었네요. 그죠? 2월달 기준에.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왔다 액티브라고 얘기하는 게 변동성 매매 기준이라는 게 들어왔다 나가고, 뭐, 물론 한 명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여러 군데서 왔다 갔다 매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3월 기준에 3월 3일, 3월 4일. 뭐, 저 때는 얘뿐만 아니라 저런 수급이 유입되어 있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월 10일 11일 저 정도 금액 가지고 되려나? 순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려나? 왜냐면 이제 현재가가 크지 않은 종목이라서 뭐 100만 주 단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도 그게 어마어마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13일 그리고 오늘 기준 되겠네요. 그래서 수급이 유입되고 그 수급이 변동성 매매 기준의 슈팅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그 5분봉 기준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기준에서의 슈팅 범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매매 기준에서 14,600원 뭐 예를 들면 거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14,100원에서 2%면 14,400원 정도 수준에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럼 나는 이 400원만 가지고도 꺾이면 차익 실현할 수 있으니 단타가 원활하니까 들어가겠다.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명을 드려야 되고 함께 움직여야 되고 그런 기준이라면은 여러분들께서 개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로 함께 오셔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보를 받아가시고 뭐 같이 매매를 하고 하는 거지.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 그냥 어떻게 공짜로 어떻게 해주세요. 안 되지. 그러면 그 과금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야. 주봉 기준의 흐름의 설정 범위를 1월, 2월, 2월부터 한다 그랬죠, 제가? 2월부터 이렇게. 1월 말부터 합시다. 왜냐면 수급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도 보이고 장악형, 장악 확인형, 또 망치형. 망치형에 이제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크지 않아서 장악형 기준의 저 차트 설정 범위의 흐름들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래간만에 누적 수급 범위를 좀 보긴 할 건데 금액은 매우 높지만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가벼운 쪽, 어차피 변동성 매매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시가총액이 큰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해서의 대장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기준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누적 수급은 주봉에서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가장 큰 기회가 됐던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3월 3일, 3월 4일 날 수급이 들어오는데 떨어지는 물량만 잡아갔던 그 시점의 기준이 되겠죠. 일단은 2월 기준에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일봉의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일봉의 특이사항은 뭐 그냥 멈춰있죠. 그리고 월봉에서의 슈팅 범위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1월 16일, 1월 20일, 1월 23일 요것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어차피 종목 하나를 완벽하게 이제 뭐 작업을 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위치라고 한다면 16, 20, 23 1월 16, 18, 1월 16, 20, 23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때도 혹시 이제 검색에 떠 있는지, 왜냐면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 사실상. 그래서 떠 있는지는 확인이 꼭 필요해요. 지금 6조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검색에 떴는지 한번 쭉 보죠, 뭐. 그 내용을. 그래서 대건설 쪽에 나중에 이제 보시기 좋게끔 정리는 좀 제가 해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슈 범위에 있어서는 뭐 이거예요, 그냥. 건설의 기준에 원전 건설에 특화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사실상. 그잖아요. 이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원전 모듈을 생산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죠, 사실은. 어찌됐든 11일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11일 날 것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3월 10일, 2월 11일이구나. 이걸 같이 2월 10일, 11일 대우건설. 그러면 이걸 같이 이날 하나씩 처분이 할까요? 11일. 상승률 상위 부분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일, 26일. 25일, 26일. 10월 11일, 2월 11일,
25일, 26일, 25일 갖고 와야지. 그리고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에 떴었는지 보시자고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교육의 그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진행을 해드리는 거지. 야, 누적적으로 몇백 프로 수익 났어요. 그런 마케팅도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그죠? 그리고 대우건설. 대우건설. 오늘자 이슈. 그리고 대우건설 검색기. 좋아요, 다요. 어떤 종목이든 지금 거래대금이 지금 시장 자체가 풍부한 위치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당일 검색기 오케이. 어떤 업종 어떤 테마주들이든 거래가 충분히 수반되어 있는 시장 자체여서 거래대금도 그렇고. 자,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검색기 넣어놓고 검색기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매수 매도까지 다 나와주고 체크포인트 기준에 대우건설은 해외원전사의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서 확대. 그래서 올해 26년 역대 최대 수주를 가능성이 부각됐다. 국내 원전 시공 경험과 요르단 연구원 원전의 수행 이력 등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재평가. 이력 부각. 그리고 체코, 미국, 베트남 등으로 원전 수주 파이프라인 확대. 성장 기대감 반영. 팀 코리아 참여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원전 시장 재확대 흐름 긍정.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위로 갖고 올게요. 해외 원전 사업 확대. 글로벌 원전 시장 경쟁력 재평가. 그래서 역대 최대 수주 가능성이 부각이 됐다. 이게 이제 오늘의 체크 포인트인데 앞서 보여드린 내용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 내용과 그죠? 그래서 이 명분이 이제 한번 수반이 되면은 계속 이제 같은 명분에서 움직임 기준점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슈 범위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슈 범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넣어드릴 건데 이게 맞나요? 내가 뭐가 문제지? 잘라서 다 이렇게 왔네. 그럼 얘네로 옮기는 게 낫겠다. 그죠? 잠시만요. 짠. 내우건설 10시 기준 이거를 18시로 바꿀게요. 19시. 자, 이렇게 해서 수급 순위도 이제 설정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좀 이따 수급 넣어드릴게요. 이제 2월 10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이렇게 달라는 거야. 어차피 저걸 떠올 것 같으면 이렇게 방송 화면으로 주면은 좋잖아요. 물론 뭐 시간이 아주 뭐 널널하진 않겠지만은 10일 거, 그다음에 3월 12일 거, 그것도 마찬가지. 3월 12일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13일 것도 제가 가지고 왔고. 뭔 소리냐면은 뭐 어차피 방송 화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13일 거, 그다음에 이게 뭐죠? 16일 거. 다 있어요. 16일 것도 검색기가 있고. 그리고 체크 포인트.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 내일장 공략주에도 이제 넣을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집에 된 기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먼저 차트를 좀 드릴 테니까 분봉하고 이제 이런 부분만 좀 차트를 넣어서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부분에 설정 범위도 좀 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정리해서 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날짜별로 이게 다 있어요. 이렇게 방송 화면이 10일 그리고 또 이제 10일 그죠? 그리고 25일 또 26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걸 제가 촘촘하게 다 찾아가지고 방송 언제 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검색기에서 이제 언제 떴는지의 기준이죠. 저건 방송 화면이고 검색기 뜬 것도 쭉 당겨서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것까지. 그래서 검색기에서 이런 식으로 2월 10일, 2월 26일, 3월 13일, 그다음에 MTS 버전으로는 2월 10일, 2월 11일, 25일, 26일, 3월 12일, 3월 13일, 16일, 그리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2월, 3월에 계속 이제 뭐 떠 있었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3월 이제 12일부터 해서 시장에 충격이 있은 이후에 10일부터 해서 이제 재차 이렇게 다시 잘 떠준 거고 26일의 기준은 이렇게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에 이제 일주일봉 조금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그 부분 뭐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검색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놓은 저 검색기를 가져다 써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하나솔루션도 프로그램이 이제 5만 주까지 줄었어요.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10일, 11일, 25일, 11일, 25일, 26일, 26일 것도 바꿔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슈팅이 다른 쪽에도 이제 확산돼서 좀 나와주기를. 그리고 요거 말고 뭐 나머지 날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할 텐데 1월 것도 한 번만 더 봐주시고 차트 좀 넣어주세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결론은 그러면 오늘 이렇게까지 녹화를 하고 대우건설에 집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들여다보다가 오늘 놓치고 이런 걸 떠나서 들여다보다가 이거 대우건설 이 거래대금 치상의 흐름 이런 기준이라면은 이 거래대금 금방 식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대우건설과 우리 기술과 두사 에너빌리티 원전에 관련된 이슈 범위를 똘똘 묶을 수 있구나. 지금까지는 두사 에너빌리티만 놓고 봤기 때문에 원전주 뭐 두사 에너빌리티 시장 수익률 못 넘깁니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두사 에너빌리티도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지를 더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이 어우 목이 너무 아프네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다. 그래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을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그렇다면 집중하고 들여다봐야죠. 오늘은 이제 얘는 교육을 끝내놓은 거고 더 밀리면 한번 들여다보는 기준을 고민을 할 거고 지금 220만 주까지 다시 확대돼 있어요. 아까 160만 주였잖아요. 이게 28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그러면 내일 접근하기에 불편하지 않다는 거고 또 저렇게 들어오는데 주가가 3월 3일, 3월 4일처럼 밀려 내려가 편입은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심스럽게 16% 이하에서 한번 건드려 볼까라는 고민도 해보는 거고 내가 매매가 원활해. 그럼 매매가 원활하시면 거기서 또 움직임 가져가 보시는 거고 오늘 매수에 나온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도 수급 범위가 더 확대돼서 들어오느냐 그간의 누적 수급이 얼마였느냐 평단은 얼마냐 그런 거 따지면서 들여다보면은 대처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얘도 뭐 좀 이따 상황 봐서 하든지 할 텐데 거래 대금이 원체 없는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도를 놓고 들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도 잘 뭐 방어가 되고 주가가 움직임이 좋아서 잘 됐는데 하여간에 어찌됐든 얘도 한번 요거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오늘 오래간만에 매수에 나간 거니까 1월 22일 그때쯤부터인 것 같은데 수급이 오늘 아마 쌍끌이 수급이 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정확히 뭐 앞전도 있습니다만 평단이 높아지니까 23일부터 보면 누적 수급이 얘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400만 주 정도인데 이제 오늘 것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6,600만 주짜리니까 400만 주면 이제 대략 한 6% 정도 되겠네요. 오늘 것까지 하면 7% 될 것 같아요. 7%면 작지는 않습니다. 7% 작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이었나요? 보시면은 1월이었어요? 2월이었어요? 1월이죠. 1월 23일부터 평단이 33,950원, 34,000원 정도 잡고 34,000원 평균 단가 대비 할인이 돼 있는 거죠. 할인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되돌리더라도 뭐 이상할 건 없다. 할인돼 있는 종목군들이 은근히 많아요. 로봇주에서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고 거기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거기서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조금 전에 띵동 소리가 나서 제가 봤더니 VVIP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외부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VVIP입니다. VIP가 아니에요. VV로 오시고 또 VIP에 계신 분들 VV로 오시고 아시겠죠? 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